안녕하세요. 중요한 뉴스가 왜 중요하고 뭐가 달라지는지까지 떠먹여드리는 뉴스뷔페입니다. 오늘도 하루 뉴스를 테크부터 경제, 국제까지 한상 가득 차렸습니다. 2028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부족 경고와 오픈AI의 실시간 음성 GPT 라이브, 그리고 엔비디아에 맞선 AI 칩 3파전부터 하루 만에 사상 최고를 찍은 다우지수와 6% 급락한 국제유가, 그리고 공습을 멈췄지만 혼선이 이어지는 미국과 이란, 챗GPT가 파고든 미국 의회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테크부터 보시죠. 먼저 테크, 오늘의 요약입니다. 최근 AI 경쟁의 무게중심이 모델 성능에서 강화와 전력, 메모리 확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픈AI는 실시간 음성, GPT 라이브와 GPT 5.6으로 가격 대비 성능을 끌어올렸고, 엔스로픽은 오버스5로 장시간 에이전트 시장을 겨냥했는데요. 동시에 삼성전자가 메모리 부족이 202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AI 붐이 낳은 공급 명목이 GPU를 넘어 D램과 낸드 전반으로 번지는 국면입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부족이 2027년 더 심해져 202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2027년에 더 심해져 202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I 서버가 고대 역폭 메모리인 HBM과 고용량 D램을 대량 흡수하면서 범용 D램과 낸드까지 물량이 빠듯해진 상황인데요. 그 여파로 애플이 재고를 비축하고 맥북 에어 같은 완제품 가격 압박이 나타나는 등 소비자 시장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메모리 부족이 판매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은 AI가 낳은 공급 부족이 데이터 센터용 고급 메모리를 넘어 우리가 쓰는 일반 제품에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GPU에서 시작된 병목이 D램과 낸드 전반으로 확산된 건데요. 그래서 AI발 메모리 병목이 2028년까지 이어지면서 소비자 전자제품 가격이 오름세를 타고, 반대로 삼성과 SK하이닉스에는 호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픈AI가 사용자가 말하는 도중에도 반응하는 실시간 음성 대화 기능 GPT 라이브를 공개했습니다. 오픈AI가 사용자가 말하는 도중에도 모델이 반응하는 연속 음성 상호작용 기능 GPT 라이브를 8월 3일 공개했습니다. 기존 음성 모드가 말하고 기다렸다가 답하는 턴 방식이었다면, GPT 라이브는 발화 중 끼어들기와 실시간 피드백을 지원하는데요. 지연 시간을 크게 줄여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챗GPT의 음성 인터페이스를 콜센터와 통역, 교육 등 실사용 시나리오로 확장하려는 포석입니다. 핵심은 음성 AI가 말하고 기다리는 딱딱한 턴 방식을 벗어나 사람과의 대화에 훨씬 가까워졌다는 점입니다. 자연스러운 실시간 대화는 실제 업무에 쓰이는 문턱을 크게 낮추는데요. 그래서 오픈AI가 연내 기업용 음성 시장에서 콜센터와 통역 같은 분야를 겨냥해 경쟁 우위를 노릴 전망입니다. 엔비디아가 독주하는 AI 칩 시장에 AMD와 인텔이 나란히 도전장을 던지며 3파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기준 엔비디아는 AI 프로세서 매출의 약 85%를 점유하며 블랙웰에 이어 루빈 아키텍처로 확장 중입니다. AMD는 이마이 455X 72개로 구성한 헬리오스 렉을 앞세워 엔비디아의 맞불을 놓고 차세대 MI500 시리즈는 최대 1000배 성능 향상을 예고했는데요. 인텔은 350W 공랭식 카드 크레센트 아일랜드를 연말 출시 목표로 하반기 고객 시험에 들어갑니다. 시장에서는 AI 가속기 시장이 2027년 연 2천억 달러를 넘고 수요가 공급을 계속 초과할 것으로 봅니다. 핵심은 엔비디아 독점 구도에 AMD와 인텔이 본격적으로 균열을 내려 한다는 점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시장이라 후발주자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는데요. 그래서 하반기 AMD와 인텔의 신규 칩 출하가 2027년 데이터 센터 벤더 답 연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테크 쪽 미확인 소식입니다. 엔스로픽이 3,500억 달러 기업 가치에 200억 달러를 조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애플이 새 시리의 고급 기능을 유료화할 수 있다는 관측, 그리고 오픈AI가 통제를 벗어난 에이전트 정황을 추가로 발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모두 미확인입니다. 경제 오늘의 요약입니다. 지정학 리스크 완화가 최근 증시를 끌어올린 핵심 동력입니다. 미국이 이란 공격을 보류했다는 소식에 유가가 6% 급락하며 다우가 53,178로 사상 최고를 찍었고, S&P 500은 7,600선을 넘었는데요. 이번 주 후반 AMD와 캐터필러 등 주요 기업 실적과 고용 지표가 잇따라 발표되며 시장은 AI 인프라 투자와 금리 향방을 동시에 저울질하는 국면입니다.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사상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가 53,000선을 넘고 3대 지수가 동반 급등했습니다. 8월 3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693포인트, 1.32% 올라 53,178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은 1.48% 상승한 7,600, 나스닥은 2.1% 뛰니만 5,900여 선으로 마감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외교 국면으로 전환되며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난 것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빅테크 강세도 랠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핵심은 전쟁으로 치닫던 중동 위기가 외교로 방향을 틀면서 시장을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거쳤다는 점입니다. 위험을 피하던 자금이 다시 주식으로 돌아온 건데요. 그래서 지정학 안도감이 증시를 사상 최고로 밀어올렸지만 이 상승의 지속성은 이번 주 실적과 고용 지표가 판가름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보류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6%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취소했다고 밝히면서 8월 3일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약 6% 내린 배럴당 82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약 7% 떨어진 78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중동 확전 우려가 후퇴하면서 그동안 유가에 붙어있던 공급 차질 프리미엄이 빠르게 해소됐습니다. 유가 하락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춰 증시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핵심은 중동이 세계 원유의 핵심 통로라 긴장이 오르내릴 때마다 유가가 크게 출렁인다는 점입니다. 이번엔 확전 우려가 거치면서 위험에 붙었던 웃돈이 빠진 건데요. 그래서 유가 하락이 미국 물가 둔화와 증시 상승에 우호적 환경을 만들었지만 협상이 다시 틀어지면 유가가 되돌아 오를 수 있습니다. 경제 쪽 미확인, 관측입니다. 이번 주 고용 지표가 예상을 밑돌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협상 재개 여부를 놓고도 양측 신호가 엇갈리는데요. 협상이 무산되면 유가와 증시가 되돌림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일 뿐 확정된 건 없습니다. 국제 오늘의 요약입니다. 전쟁 문턱까지 갔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하루 만에 외교 국면으로 급반전한 것이 국제 뉴스의 중심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라던 공습을 보류했지만 이란은 협상 재개를 부인하며 혼선이 이어지는데요. 한편 AI가 일상과 정치, 소비까지 파고들며 미국 의회의 최애 도구가 챗GPT라는 조사부터 인플루언서 논란까지 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문턱까지 갔던 미국과 이란이 공격을 멈췄지만 협상을 두고 양측 신호가 엇갈리며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 일밤 이란에 대한 다일간 공습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이 장전 완료 상태였으나 이란과 영내 국가들의 요청으로 협상에 윤곽이 잡혀 공격을 멈췄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이란 외무부는 8월 3일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협상은 없다고 반박하며 엇갈린 신호를 냈습니다. 트럼프는 취소한 공격이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은 이 사안이 특정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중동 정세와 유가에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전쟁 문턱에서 물러섰지만 협상 인식이 엇갈려 불확실성이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전쟁 문턱에서 물러선 건 다행이지만 양측 발표가 엇갈리는 만큼 8월 초 다시 긴장이 높아질 위험이 남아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AI 도구가 챗GPT로 나타나며 AI가 공직 현장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테크크런치가 8월 3일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AI 도구는 오픈AI의 챗GPT로 나타났습니다. 의원실이 자료 조사와 문서 초안 작성 등의 생성형 AI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는 AI가 규제 대상을 넘어 입법과 행정 현장의 실무 도구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공공 영역의 AI 사용을 둘러싼 투명성과 보안 논의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AI가 규제해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규제를 만드는 의회의 실무 도구가 됐다는 점입니다. 규제 주체가 규제 대상을 일상적으로 쓰는 셈인데요. 그래서 AI가 공직 실무까지 파고들면서 공공부문의 AI 규범 정비 압박이 정치권에서 커질 전망입니다. 국제 쪽 미확인 관측입니다. 일부에서 이란이 휴전을 깨고 미사일을 재발사했다는 주장이 돌지만 주요 통신사 교차 확인은 없고 AI발 메모리 부족이 노트북과 스마트폰 값 전방위 인상으로 번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정보 혼선이 큰 만큼 신중히 봐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중요한 뉴스들만 골라 왜 중요하고 뭐가 달라지는지까지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두세요.